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타멘디가 이제 두통 증상을 호소하면서 어, 오늘 경기에 선발 출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이 완전히 붕괴된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팬들이 얘기했던 그 라인, 페르난지뉴 그리고 로드리, 이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센터백으로 배치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칸셀로, 왼쪽에 맨디를 뒀고요. 사실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딴 게 아니라 균도안을 좀 안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오타멘디를 써, 페르난지뉴 오타멘디 쓴 다음에 로드리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균도안 쓰지 말고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를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필포덴을 써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고 딱히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중하위권 팀들을 종합하더라도 압박이 엄청 센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균도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었던 것 같고, 경기 내용도 그렇게 문제 있진 않았고요. 이거 굉장히 골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이 내려앉아 있었고, 특히나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올라오는 이 역습이 윌프리드 자하를 통한 역습이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죠, 항상. 지난 시즌에도 제프리 슐럽 그리고 안드로스 타운젠드의 대단한 언더골로 이미 승점을 드롭한 적이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르나르도 실바의 크로스, 그 다음에 제수스의 저는 완벽한 헤더, 그리고 두 번째 골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KDB 주고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빠르죠. 맨디, 스털링, 와! 김실바! 와! 야, 이 골은 그림이네요, 그림. 공을 커트한 상태로 다비드 실바가 공을 살짝 내줬고, KDB가 공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드리블, 긴 거리를 왔고 우측으로 내줬고요. 우측으로 내준 공 제수스가 사이드 전환, 맨디가 원터치로 잡은 다음에 바로 스털링에게 줬고요. 스털링은 기다리고 있다가 다비드 실바가 침투에 들어가는 곳으로 로빙 스루 패스한 다음에 다비드 실바의 마무리. 완전히 그림 같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맨체스터 시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 이후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경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로드리가 한번 미스가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근데 그것도 스털링이 빠르게 뛰어오면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역습으로 한방 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포워드들을 지닌 스타일의 팀이 선제 실점을 하면 이건 경기 풀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맨시티는 리버풀이 언젠가는 미끄러지겠지라는 바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승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승점 드롭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마냥 이겨야 돼요. 예. 후반전 보겠습니다. 자,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추가 득점이 안 나왔어요. 후반전에 몇 개의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에데르송. 예, 저는 원래 에데르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골키퍼인데 몇 번의 좋은 슈팅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서 나왔습니다. 벤테케의 헤더가 생각이 나고요. 자하의 기습적인 슈팅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 슈팅들을 에데르송이 잘 막아냈죠. 중계 때 제 얘기랑 그 다음에 이 경기 해설위원이었던 덕현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골키퍼, 그러니까 빅클럽의 골키퍼들은, 특히나 맨시티처럼 점유율을 굉장히 극도로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의 팀의 골키퍼들은 경기 중에 슈팅을 맞이해야 되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드물죠. 몇몇 경기들 아주 팽팽하거나 좀 밀리는 경기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적게는 뭐 한 경기 90분 내내 3번, 많아봐야 한 6, 7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에데르송은 그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 선수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방을 하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뛰어나오고 박스 안 장악력이 크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판단이 빠른 편이니까. 그 다음에 킥은, 이 선수는 골키퍼 치고 킥이 좋다, 골키퍼인데 킥이 좋다가 아니라 미드필더 수준의 킥과 시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볼 장악도 대단하고요. 그냥 알리송이랑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에데르송 입장에서는 좀 불행이란 불행인데, 저는
두 골키퍼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개인 취향 말고 더 완성도 높은 골키퍼를 꼽으라면 알리송을 꼽고 싶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에데르송을 꼽을 정도로 알리송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좋은 골키퍼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이 나는 장면은 제수스가 케빈 데브라이너한테 넘겨줘야 되는 장면에서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골키퍼한테 막힌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좋지 않은 장면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펩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격수라면 슈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2대0에서 3대0이 되는 순간 그 시간대에 맨체스터 시티는 킬더 게임 할 수 있는 시간대였는데 2대0인 마지막까지 혹시 모를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맨시티 같이 지금 리버풀을 바짝 추격을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경기를 빠르게 그러니까 상대의 목숨을 끊어놓고 쉬어가는,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게 만드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 말고는 제수는 또 좋은 헤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맨시티에게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뭐 센터백뿐만이 아니라 왼쪽 풀백도 문제가 있다.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겨울 이적 시장에 사려고 하더라도 홈그라운드 문제 때문에 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 페르난지 로드리도 뭐 이래저래 쓰이면 되니까. 근데 왼쪽 풀백이 진첸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맨디 1인분 못해주죠. 지금 또 언제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과 나온다고 해도 오늘도 좋지 않은 크로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앙헬리뇨 역시 아직까지 믿을만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왼쪽 라인이 오른쪽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떨어지죠. 오른쪽은 워커 칸셀루라는 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 풀백은 결국에 또 맨시티가 새로운 선수를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초반에 선제 실점을 하면 뭔가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윌프리드 자하는 이번에 또 코트디부아르에서 니콜라스 페페랑 뭔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하랑 페페랑 전체 이적료의 총합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아스날의 입장에서 자하를 사고 싶었는데 페페를 사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페페가 나이가 이제 또 좀 좋기 때문에 미래를 봤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하는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 초기 이적료를 세게 불렀고 거의 리시브에 가까운 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페페는 완전 할부를 받아줬기 때문에 페페를 산 거였지, 자하가 지금까지 EPL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여러 가지 파괴력이 훨씬 더 좋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고는 맨체스터 시티가 그냥 너무나 쉽게 이긴 경기, 쉽게 이긴 경기라기보다 그냥 자신들이 할 거 하면서 수월하게 이긴 경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맨체스터 시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만 떨어져라 리버풀, 연말 클럽 월드컵 박싱데이 그때 기다려라 하면서 연승을 해줘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내일 있을 노스웨스트 더비, 이게 업로드되는 타이밍에는 오늘 저녁이 되겠네요. 맨유를 응원해야 되겠죠. 승점 1점만 가져가서 2점이라도 드롭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